잠깐 시작하는데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무한하게 잠깐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은 오늘 하는 내용은 교재는 하지 않고 내가 문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 문제가 보안하고 커밀인데 작년 국가직 문제를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카페에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두 개를 아니면 뭐 학원에서 출력해서 딱 40분 그러니까 빨리 한 38분 만에 이렇게 실전처럼 풀어보고 채점하고 그 해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뭐 참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잠깐 설명할게요. 그 1등으로 합격할 필요 없습니다. 예, 꼴찌도 필요 없고 추합으로 합격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추합도 있고 이러니까. 작년에도 그 뭐 서울시가 이제 3명 이렇게 추합되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그 중에 2명이 있던데 며칠 전에 이제 벌써 근무하더라고요. 서울 저쪽 어디 돼갖고 국회 뭐 의원실인가 뭐 그거 산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그 문제 보면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게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어려운 거 틀려서 합격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운 거 틀려서 합격 못하는 건 아예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이거는 내가 다 보면은 이걸 틀리는 거예요. 쉬운 거면서 뭡니까? 맨날 공부한 거예요. 맨날 공부한 내용을 틀려서 자꾸 간당간당 떨어지는 사람. 이게 뭐 전공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그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2달 이번에 하는 목표가 이걸 해주려고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절대로 안 틀리게 하면 되는 게. 시험 나오는 건 뻔하잖아, 이게 뻔. 예? 뻔한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작년 그걸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정도 나와요. 좀 어렵게 놓아도 한 70%는 알고 있고, 쉽게 놓으면 한 90%는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알고 있는 이거에서 이만큼 다 맞출 수가 있는데도, 어렵게 놓으면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맞출 수 있는데도 뭐 한, 이렇게 나와. 예? 그럼 남한테 미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공부를 축소하면 되고, 두 번째는 공부를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손으로 하면 됩니다. 그 오늘 문제 중에서도 그 커밀에서 예를 들면은 2번과 같은 그런 문제는 손으로 자꾸 연습을 해 봐야 되네, 이거는. 그럼 절대로 안 틀리게 되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9번 같은 경우는 거의 맞췄네요.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자꾸 앞으로 하면서도 이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제 오늘은 내가 학대하지 말고 축소시키면은, 공부를 축소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아갖고. 그걸 왜냐하면 온갖 거 다 가르쳐 주놔놓고 내가 다 적중했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럼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합격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 공부를 내가 또 축소시키라 해놓고 이상한 거 가르치면, 쌤 축소해라 해놓고 왜 그거 가르쳐 주냐? 그건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축소를 시키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책은 내가 딱 볼 때 국어는 뭐 공부해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예? 뭐 80점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국어책 한 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국사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한 권 하면 되죠. 국사는 한 90점 맞아야 되잖아요.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렵게 놓으면 그런 게 있지만 국사 한 90점 못 맞고는 어떻게 돼요? 합격하기 어렵다면서, 이거는. 그 다음 영어는 이제 개인 차이가 많으니까 영어도 한 65에서 얼마로? 70은 끌어올려야 돼, 이게. 이거는 끌어올릴 수가 있어, 이거는.
그걸 올리고,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해서 지금은 다른 거 채꾸면 안 돼요. 한 건을 딱, 내가, 노량진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요. 그럼 다 거의 적중시켜 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정도는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딱 한 건, 막 머릿속에 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전산이니까 전공은 2권 필요하냐? 안 그래, 한 권만 있으면 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책이 있죠. 예? 여기는 뭐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보안하고 커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요게, 책은 900쪽 정도 돼요. 근데 뭐 기출문제 빼고 뒤에 빼면 이 각 문제가 어떻게 돼요? 20회씩 되어 있으니까 그래봤자 400문제잖아요. 그럼 20문제씩이니까 800문제 합쳐봤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달 동안 말이야. 전공은 과목 무시하고 예? 이 800문제야. 이거를 100% 이해할 수 있게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800문제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한 3 내지 4로 나눠줘야 돼, 실제 문제는. 왜냐하면, 레이더다. 시험 잘 나오잖아, 이게. 운영체제에서. 요게 한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유사한 걸 몇 개씩 넣어놓고, 디스크 스케줄링 운영체제에서. 잘 나와, 시험에. 좀 내가 여러 개 넣어놓고, 소공에서 모듈 넣어줘, 모듈. 시험 잘 나오잖아요. 이것도 몇 개씩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보안에서 DP 헬만, 예? 키교환, 시험 잘 나와. 그럼 몇 개씩 들어있어.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내가 한 개 넣은 게 아니고 몇 개씩 넣어놨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맞출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문제는 800개지만 어떻게 돼요? 한 4로 나누면, 따져봐서 200문제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이걸 못하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한 건으로 믿을 수 있나, 이거는? 예? 신뢰가 있나, 신뢰가. 나는 신뢰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자랑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노량진에 내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커밀하고 보안 가르치는 사람 내가 뻔히 다 알아. 예? 사기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보다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적은 책을 갖고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책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해가 되겠어요, 이게. 그거 가면 막 이상한 거 다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썼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2달 동안 내가 이건 크게 단소리 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각 교재 한 것만 딱 옆에 놓고 다른 거 다 치워버리는 거야. 책상에 말이죠. 이 헷갈려. 저거보다 하면 더 헷갈려, 이게. 안 돼,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나하고 이제 공부하니까, 2권도 아니야. 요 한 것만 딱 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해설도 내가 많이 넣어놨어. 그리고 궁금한 거 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이제. 다른 데 물어보면 엉터리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해라, 이 말, 꼼꼼하게. 그래, 이제, 만약 이게 공부할 내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꼼꼼하게 못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 잘 나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실내를 들고 있는 문제로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보안보다 사실 커밀이 어렵잖아, 이게. 커밀로 내가, 예를 들어, 알면서 틀리잖아. 1번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잖아.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하게 잘 나오잖아, 이게. 특히 서울시에서 잘 나와, 이게. 이게 틀린 사람이 5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수 좀 못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2달 동안 이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받은 점수에 막 2배로 올라갈 사람도 있을 거고, 2번도 그래야. 이건 너무나 이거 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이런 걸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런 걸 잘 맞춰야 돼, 이제. 서술식으로 나왔을 때. 이걸 정확하게. 3번은 이제 해설을 봐서 알겠지만, 논리적 설계는 궁극적으로 목표, DMS 이런 말 나오죠. 대충 읽어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꼼꼼하게 안 해서 그런 거, 이게.
그래, 예를 들어 3번 이런 문제가 이 DDL로 스키마를 작성하는 거는 구현 단계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4번은 이제 잘 풀어,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대충 읽어보면 2번도 맞잖아. 브릿지는 들어오는 걸 보내는 거 맞잖아, 이게. 그냥 이 필터링 기능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를 4번으로 답을 하면 곤란해, 이게. 4번과 같은 문제를 4번에 i802.i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 숫자를 조작해서 틀리게 낸다는 거는 사기꾼이야, 이거는.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와, 분명히. 그랬을 때 이거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4번은 일단 제쳐놓고 풀어야 돼요. 4번은 제쳐놓고 1, 2, 3번 항목을 다 읽어보고 이 진짜 1, 2, 3번이 내가 생각에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4번 하는 수밖에 없어. 숫자를 내가 못 외웠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 틀리게 하려면 꼼꼼하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보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뭐 이건 좀 이따 또 이야기할 건데 예를 들어 보안에서는 14번은 틀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유니스 시험 잘 나오는 거 아니고 이 로그 파일 각 로그 파일 글자도 이상한데 이걸 다 못 외우잖아 이게. 이런 건 틀려도 된다 이 말이지. 오늘 틀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작년에 국가직에서 로그 파일 나왔고 어떤 사람 내부가 안 가르쳐주지 않냐 그런데 내가 문제풀이 할 때 다 가르쳐줬어. 문제풀이 교재에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내가 이 한 건에 말이죠. 이제 기출 문제라고 내가 다 넣은 건 아니에요. 기출 문제라도 한 번 놓고 영원히 안 오잖아 이게. 그런 거 빼고 놓을 확률이 높은 걸 최대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한 건에 모의고사 400문제 넣어놨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랬어. 근데 작년에 이 모의고사하고 내가 문제 준 거 다 공부한 사람은 국가직이 몇 점이었어요? 합격점 76점이고 서울시가 75점밖에 안 돼. 얼마든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이거 있는 걸 내가 안 했구나 이제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목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크게 국가직하고 뭐가 있어요? 국가직, 지방직하고 교육청 이런 게 같이 될 것이고 서울시 크게 이거는 다 보잖아요. 이 세 시험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한 80점 언저리에 평균 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도 국가직에서는 평균 60점 놓을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80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자기 문제 패턴에 따라서. 그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내한테 배운 사람이 합격한 경우 보면 장수생이야, 이 사람이. 나이가 40 정도 돼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보면 다 떨어졌어. 서울시 추합으로 딱 된 거예요. 물론 국가직도 간단간단 이랬더는데 서울시가 원래 76점이었어. 그래서 이제 막 면접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깎아져갖고 일정은 75점이 동점자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동점자가 3명이다 보니 다 합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점자 3명 합격해가 원래 뽑는 인원보다 더 많이 합격했어. 옛날에는 동점자는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다 합격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지나가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울시는 시험에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이런 점수 놓을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안 나왔잖아, 이게. 그거 놓을 수 있잖아, 그게. 안 그래? 내 생각에 놓을 건데 영어를 못하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이제 딱 해주는 거 하면 내가 볼 때 한 80점 받을 수 있어. 어떤 시험에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요것만 딱 해도 지금 현재 시험 패턴을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이거 다 이해하면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 커밀은 나 커밀 95점 받았다, 100점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 사실은. 문제에 따라서는.
나는 이거는 합격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 80점을.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찍고 이런 거 말고 뭐 70점을 정확히 알아도 80점 받을 수 있잖아. 두 문제 비슷하게 찍어갖고 예를 들어. 그거는 있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자꾸 잔소리 같이 하는 게 있는 사람이 합격해라 하면 내 말 자꾸 잔소리 듣고 말이죠. 8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노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간 2달로 얼마든지 되고, 이제 이보다 잘하는 사람은 뭐, 이제 이 사람 해가 90점 받고, 95점 받고, 그런 사람 나올 것 같아, 이제. 못하는 사람 기준은. 최고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기에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축소시키면. 확대시키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세 시험 중에서, 예. 하나만 잘 해가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그것도 이걸 시험 좀 못 쳐도 신경 쓰지 말라고. 처음 국까지 쳐갖고. 자꾸 막 걱정되고 이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먼저 보안 내 보십시오. 보안을 보면은 실제로 보안에서는 3번 틀리도 상관없습니다. 3번. 1번은 그 안드로이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왔어. 나는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라도 나왔지만 안 나오는 거는 안 넣고, 잘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 있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온 것보다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안드로이드 그 기기가 뭐 10억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논문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적은 뭐 이런 것도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해갖고 내가 좀 정리를 했고 놓을 만한 거 보안에 대해서. 그래서 1번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안 나왔지만 그런 거고. 3번은 이제 이게 나와서 내가 넣었는데 이거는 몰라도 돼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틀리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 9번 이런 거를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내가 80점 맞게 해주고 추가로 한 개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맞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전산했고 뭐 컴퓨터 하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중에서 분명히 맞출 게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가 9번이 될 수가 있어요. 평소 실력이 이게. 물론 국가직에서는 뭐 사회공학적 그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내봤고 그 다음에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서 이 전산하면서 이런데 관심이 없는 것도 공부만 해서 그런지 이런 쪽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14번은 어떻게 돼요? 틀리도 상관없어. 그 로고 파일 개념만 가지고 로고 파일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해줬지만 몇 가지만 딱 알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 로고 파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의식 있는 사람은 메시지 내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내본 거고. 근데 작년 국가직 시험에서는 메시지 말고 뭐 이상하게 다른 거 연결해가 나왔죠 이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날 시도 때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2달 내로 다 정리하면 맞출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이제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커밀입니다. 커밀에서는 틀리도 상관없는 거는 이제 틀리도 상관없는 것보다 많이 틀려서 이야기. 2번은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내봤어 이거는 놓을 수 있잖아 항상. 그림이 주어졌을 때는 맞출 수 있는데 2번과 같은 문제는 자꾸 내보면 그림이 없으니까 못 맞추겠대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림 공부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은, 아까 얘기 3번과 4번은 꼼꼼하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 9번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왔어. 뭐, 국가직에서 놓은 것도, 정확하게 몰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내일 이거는 이야기 해줄게. 그 문제 분석할 때. 10번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것도. 2번 나왔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14번도 틀리면 안 돼, 이거는. 14번에 1번을 몰라서 틀립니까? 예? 14번이 뭐 집합론, 수로 논리가 뭐죠? 예? 수로 논리가 뭐예요? 예? 모릅니까? 명제를 말하는 간단한 명제. 예? 홍제 여인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런 거 있죠. 맨날 하는 거.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플라톤 저는 책에는 그래서 나눴잖아요. 플라톤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뭐 하는 논증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걸 우리 수로 논리 명제. 그래서 이 14번은 그 4번에 해설로 보면 알겠죠. ERD 그림에서 다이아몬드 뭐 사각형 이런 거 있죠. 개체 타입, 관계 타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계 타입은 뭐를 가져야 돼요? 예? 관계 타입은 개체 타입은 자기 속성만 가지면 되고 스케일 만들 때 관계 타입은 관계되는 기본 키를 그 스케마 할 때 같이 넣어야 되는 거 다 알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런 연관되어 있는 거 그거 알아 여러분들이. 그 ERD 모르는 사람 있어요? ERD 안에 뭐가 있는 거? 다이아몬드, 사각형, 동그라미, 예? 화살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그림은 머릿속에서 잘 연상이 되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하면은 14번도 말로 썼을 때, 그러니까 긴 문장 안 틀리도록 그런 거. 그게 이제 14번도 틀리면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17번은 많이 맞췄네. 이제 뭐 맨날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풀라 그러면 짜증나지만 너무나 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꼼꼼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안 틀리도록 하면 되고. 내가 이제 지금 한 20분 이렇게 됐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허설인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한 이런 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축소시켜서 하면은 분명히 좋은 점수 나오니까. 그 인터넷으로도 점수 잘 나오는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뭐 혹시나 싶어서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합격하고 이제 합격이 어렵다든가 내가 뭐 또 어떤 사람 정보 보호론이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요사이는 통상적으로 컴퓨터 일반인이 더 어렵대요. 하도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접근하는 사람 중에는 정보 보호론이 어렵다. 뭐 카페에도 그래 또 최근에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 보호론은 암호잖아 이게요. 그럼 암호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시험, 작년하고 저작년에 2번 나왔는데 시험 나온 거 보면은 그건 암호라든지 막 어떤 자연과학적으로 안 나오고 이런 개요적인 인문사회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접근을 자연과학적, 앞으로는 약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험 지금 그렇게 안 나오니까 또 급격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인문사회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면은 정보보호론이 공부할 분량도 훨씬 적고 점수 맞기도 훨씬 쉬울 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정보보호론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접근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보보호론부터 내가 해설할게요. 그러면 이제 컴일은 이제 놓고 정보보호론 해설하고 잠깐 휴식할 테니까요. 정보보호론 해설을 나도 해설 하나 갖고 할 테니까요.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히. 근데 해설 보니까 다 알 것 같고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고 해서 많이 틀렸는데 안드로이드 이게 요사이 시험에서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 물론 책에서도 다른 것도 좀 다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드로이드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안하고 관련되는 게 뭐냐 이거죠.
해설 보십시오. 다 해설 상세히 해놨으니까요. 안드로이드들은 내가 해설을 몇 페이지를 해가 왔어요. 글자를 줄이고 뭡니까? 줄 간격을 줄여서 여기 뭐 한 페이지,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하면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이제 왔어요. 일단 앉아서 지금부터 이제 내 헛소리 다 했고 이거 해설 설명하니까 김성은 씨입니까? 이거 빨리 문제 해갖고 그거 내 자리인데 그거는 일단 요 문제 갖고 이제 앉아 봅니다. 오늘은 요 앞에 앉아요 그냥. 예. 자 그래서 해설 있나 여기? 해설이 없네. 잠깐만요. 그냥 이거는 놔좀 내 거 이거. 자, 그러면 정보보론 모의고사 1 해설 봅니다. 그래, 이걸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처음 볼 때 그 안드로이드 개요가 있어. 나도 공부할 때 이렇게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 뭐 달빛이는 뭐, 밤에 뭐 달빛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걸 몇 번 읽는 거야? 처음 읽을 때는 이걸 좀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 만약에 이게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 걸려서 또 읽고 또 읽고 한 5번만 읽어보면 한 5번 읽고 6번째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읽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읽어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처음 보는 거는. 그랬을 때, 그 안드로이드 개요는 뭐 구글에서 무료로 뭐 이런 스마트폰, 기기 위에서 만든 거고, 그 뭐 공짜로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수도 없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 숫자하고 유닉스 쓰는 사람 숫자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 유닉스 쓰는 사람 얼마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지구상 인구의 지금 현재 7명 중에 1명이래요. 지구 인구가 70억으로 지금 잡았을 때 7명 중에 1명, 뭐 10억이 안드로이드 기기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고. 하도 막 이상한 내용이 나오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최근 용어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희한한 게 많이 나오고 안드로이드 관련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전산하지만 느낄 겁니다, 이게. 그랬을 때 그 개요의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커널. 그 다음에 자바는 JVM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자바 가상 머신 그러죠? 그게 이제 바이트 코드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 가상 머신이 아니고 달빛 가상 머신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자체는 자바 시스템, 여기서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 자바에서는 자바 가상 머신은 JVM을 쓴다 이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있죠? 맞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 자바의 원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바는 이제 지금도 이 자바는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이걸 설명하자면 또 한참 설명해야 돼. 그럼 모르는 자바 가상 머신 잘 모르죠. 정확히 모르잖아 이게. 그럼 이거부터 자바 그러면 JVM 자바니까 자바 VM 가상 머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쓰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는 꼭 가상 머신은 자바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쓰는 게 뭡니까? 예? 이게 뭐예요? 스티브 잡 다 알죠?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 돈 엄청 벌어갖고 막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이 꼴찌로 자바가 탄생된 거 이게 나온 거예요. 언제? 1990년경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자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자기들도 그냥 뭐 어떤 뭐 가전 제품 이런 거 간단히만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공장에서 가전 제품 밥솥 이런 걸 밥통 내면데 이런 걸 밥통을 팔아 먹어서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그럼 뭐 요사이 밥통이 어떻게 돼요? 사람보다 밥을 더 잘해. 그럼 더욱 더 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엊그대로 시켜주면 되는데, 그랬을 때 공장에서 이런 가전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런 가전제품의 내부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 밥통을 공장까지 가져올 필요 없죠. 온라인 하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념으로 자바가 설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이게 서버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클라이언트가 돼요. 인터넷 구조가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바가 지금 인터넷 구조하고 너무나 닮았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기반이 많으니까요. 급속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걸 갖고서 자, 그래서 이제 자바가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죠. 장점이 있는데 자바가 나왔을 때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돈을 빌 게이츠가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부자가 뭐 22년 동안 최고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자기 고객을 딱 갖고 있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한 거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쉽게 말해서 이런 회사가 빵빵한 뭐 능력 있는 회사가 존재하는 데서 자바가 여기 치고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게. 그래서 자바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럼 이걸 하기 이전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이티브 시스템이 뭐예요? 네이티브 시스템, 네이티브 코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유닉스에서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애플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그래 할 필요가 없어. 자기만 해도 먹고 사는데 왜 네 프로그램이 왜 내 컴퓨터에 와서 실행되냐 짜증난다 이거죠.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이티브 시스템 말이에요. 윈도우용 프로그램은 윈도우용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유닉스 프로그램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돌아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뭐라 그런다고? 네이티브 시스템이라 그러고 그런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이런 원식 코드, 목적 코드 있겠죠. 그런 코드를 뭐라 그런다고? 네이티브 토착 코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바가 탄생할 시점에 이런 유명한 시스템들은 전부 뭐라고? 남은 다 배척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가 이 시스템에서 실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자바가 어떻게 실행이 되나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있어. 그럼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자바가 생각한 거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뭔가 덮는다 이거죠. 이 덮은 게 JVM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가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어플,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애플릿이 있어요. 애플하고 다른 뜻이 이거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에 맞는 코드로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야 되겠죠. 바로 이 JVM이 그거예요. 이 JVM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건 인터프리터 방식 반은 이 JVM이 이 자바 코드를 뭐로 바꾸느냐? 각각의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는 네이티브 코드를 바꿔주는 체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는 아무 기종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될 수 있다. 뭐만 있으면은. JVM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바 가상머신. 그리고 가상머신은 자바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온갖 데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에서 JVM을 설치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바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건 맞아. 그런데 이 자바가 상당히 장점이 많아. 장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뭡니까? 우리가 인도 쓰잖아요. 윈도우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걸 설치해서 쓰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처음부터 JVM을 딱 설치해 준 건 아니에요. 그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윈도우 이런 거 하면 저절로 알아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거 설치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컴퓨터 한번 열어보면 이게 다 설치되어 있어, 이제. 왜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왜? 자바 자꾸 썼는데 윈도우 이런 데서 안 써주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JVM 그럼 알아들어야 돼, 이제. 내가 JVM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설명했고, 자바 가상 머신. 그래서 이 자바 가상 머신 하에서 이제 자바가 실행되는데, 이 자바 가상 머신이 자바를 실행할 때 쓰는 게 뭐라고? 바이트 뭐라고? 바이트 코더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기반이고, 또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를 코드로 프로그램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객체 지향이니까. 그러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도 자바 코드를 그대로 쓰니까 그냥 JVM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근데 JVM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게 아니고 JVM 대신 뭐를 쓴다고? 달빛 가상 머신. 이게 달빛이 아니고 달빅이라고 하는데 뭐 가능해 달빛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왜 기존에 JVM이 있었는데 JVM 체제로 안 가고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는 또 다른 게 나왔나? 왜 그렇게 했어요? 항상 세상은 그래요. 뭔가를 쓰는데 이걸로 하는데 뭐가 단점이 많다던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새로운 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다른 점이 뭘까 이거요? 다른 점은 이거예요. 이 JVM이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집에 쓰는 뭡니까? 퍼스널 컴퓨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PC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PC하고 이 스마트폰 차이가 뭐겠어요? 예? 이거는 패스이고 이거는 틴이에요. 이거는 리치 부장 두껍고 이거는 돼지같이 뭔가 많이 빵빵하게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능이 좋다 이 말이잖아요. 메모리도 많고. 근데 스마트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메모리 양이라든지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한적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통신에서 보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PC보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돼요? 열악하다 이 말이잖아요. 메모리도 적고 하면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크기도 적고. 그래서 이 JVM은 기능이 아주 좋은 이런 PC에서 적용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돼 있는 걸 스마트폰에 바로 적용하려니까 어떻게 된다고? 잘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사양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양이 낮고 이런 데서도 좀 속도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등등. 그래서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자. 그게 바로 JVM에서 뭐라고? DVM, 달빛 가상 머신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는 JVM, 바이트 코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JVM 대신에 그 읽어보면은 그래서 해설의 그 안드로이드 그 위에 개요에서 이제 이 개요부터 알아야 돼. 개요를 알아야 뒤에서 뭡니까? 보안 문제에서도 장단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끝에 써놓은 거는
이 구글에서 이 자바 만들어내고 막 이 보안이 문제가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또 새로운 게 나와 있을지도 몰라. 그만큼 급변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 구글에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드로이드 이게 세상에 놓으면서 저런 뭐 리눅스 기반을 써한 남이 하던 걸 가져와 쓰다 보니까 저작권, 자기 소유권이 깨져 특허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드로이드 보안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뭐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 악성 코드 뭐 96%입니까? 보고서에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용이고 그만큼 이 안드로이드는 지금 보안에 취약하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밑에 이제 권한 상승. 우리가 그 해커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한은 원래 낮겠죠. 어떤 침투했을 때. 그 자기 권한을 상승해야만 어떻게 돼요? 이제 최고 권한을 가졌을 때 뭐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개념.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떤 권한을 쉽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서비스 뭐 방송 수신자 이게 국가직 장년에서 거론된 건데 이게 컴포넌트라고 해요. 네모 안에 이거를.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이 컴포넌트 크게 네 가지 서비스, 액티비티, 방송 수신자, 뭐 컨텐츠 제공자 이 네 종류의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이제 프로그램 하게 돼 있고 또 이 컴포넌트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진 그걸 IPC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이런 컴포넌트 사이에는 쉽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권한이 낮더라도 다른 컴포넌트가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높은 권한을 가지게 돼서 내 기기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내가 자원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은 뭐 위치 정보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내가 허락해야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권한 상승을 통해서 그런 권한이 없는 악성 코드가 뭐 개인 그래서 정보도 뭐 훔쳐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거기 권한 상승 공격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1, 2번 말고 갈로 2번에 보면 안드로이드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쭉 읽어보면은 첫 번째 사용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안드로이드는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어주이 떠주이 보안이 뭔 줄도 몰라 뭐 내 개인정보 유출되면 되고까지 그 뭐 좀 가져가봤자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뭐 걱정돼서 뭐 이거 걱정해서 스마트폰 못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 내 정보 뭐 전화번호 좀 알아가면 어떻고 내 그 스마트폰에 이제 다른 사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건 좀 뭐 해킹해서 알아가도 상관없어. 뭐 내 친구 전화번호 지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 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내보다 더 못한 사람도 그래 쓰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격자들이 침투하기가 쉬워진다 그런 뜻이겠어요.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닉스나 이런 리눅스는 사용자가 적고 전문가들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보안 수준이 높겠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나 또는 윈도우 사용자들도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무료로 쓰다 해가 뭐 저런 회사 기기 제품에 막 이래 탑재해서 쓰다 보니까 문제되면 그 패치 프로그램 놓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등등에 의해서 안드로이드는 그 안드로이드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보안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게 이제 시험에 놓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보안 취약점 그 밑에 첫 번째 퍼미션입니다. 이 퍼미션이 뭔지 알지? 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앱 이런 거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뭐 이런 앱 이런 걸 앱이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설치하면은 뭐 이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설치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이 퍼미션 정책이 세분화 안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전부 다 아니면 설치 안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퍼미션을 너무 권한을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다. 그러면 퍼미션을 축소시키면 되겠죠. 해결하려면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래요. 또 그 퍼미션을 세분화해서 축소시키는 게. 그 다음에 그 루팅은 다른 데서 쓰는 겁니다. 이 루팅은 최고 권한을 얻는 걸 루팅.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놓으면서 뭐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루팅 이렇게 이야기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루팅은 최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커들 보면 자기가 능력이 안 돼도 막 해커를 짓을 하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프로그램 안 하고 해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루트킷이라 그래요. 이런 어떤 악성 코드, 이 루트킷을 이용하면은 일반 애들도 루팅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남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최고 권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저런 기기 회사에서는, 최고 권한을 못 하도록 해놨어요. 왜? 최고 권한을 가지면은 그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걸 잘못 변경하면은 핸드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저런 뭐 KT나 SK텔레콤 뭐 저런 뭐 이런 안 해놓겠죠, 예를 들어. 그치 뭐 굳이 우리가 잘 모르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좋은 목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면은 루팅을 통해서 뭐 개인정보 등등이 다 유출될 수 있다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악성 뭡니까 루트킷 같은 악성 코드가 내 뭡니까 스마트폰에 침투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침입 탐지 시스템 IDS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루팅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역공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건. 그 역공학은, 이거는, 아까 역공학을 이야기했는데, 그 역공학이 이사를 뭐 등등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계획 단계, 분석 단계 등등에서 뭡니까? 유지보수해가 구현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실행 코드가 있어요. 그 위에 뭐 원시 코드가 있고, 그게 나중에 소공할 때 하는데, 계획 단계는 뭡니까? 계획, 사양서 이런 게 나오죠. 요구 분석서에도 요구 사양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래 위로 갈수록 높은 추상하고, 밑으로 갈수록 뭡니까? 낮은, 이거 알아야 돼. 추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고 등등 하다 보니까 막 이사하면서 이삿짐에서 이런 게 다 잊어버려서 분실돼서 남은 거는 실행되는 것밖에 없어. 그랬을 때 이 실행 코드를 갖고서 이걸 다 다시 살리낸다 이거죠. 예, 이 살리내는 걸 뭐라 그런다고? 역공학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해커가 이 실행 코드를 딱 갖고서 이런 걸 다 뭡니까?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바는 이 복원이 되게 쉽습니다. 복원 툴도 있고 이게. 그러면 실행 코드만 봐갖고는 나쁜 짓을 잘 못하는데 이런 원시 코드 이런 걸 복원시키면 어떻게 돼요? 원시 코드를 내가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원시 코드를 내가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악성 코드를 넣어갖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게 뭐라고? 역공학이에요. 그러면 역공학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 원시 코드를 보면 이거 눈으로 다 볼 수 있어. 해독이 돼. 그 암호를 하면 된대요, 암호.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 그래도. 이걸 실행 코드를 암호를 딱 해놔갖고 실행될 때는 복화를 해서 딱 실행하고. 그럼 이제 암호를 딱 걸어 놓으면은 복원을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원시 코드가 암호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돼요? 알아볼 수 없겠죠? 그게 암호화예요. 그래서 역공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하면 되고. 근데 이거 암호화는 사실 내가 읽어보니 쉬운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난독화한다, 난독. 읽기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원시 코드를 막 헷갈리게끔, 제어 구조도 막 헷갈리고, 뭐, 그래서 했는, 그게 이제 역공학을 막기 위한 방법론으로 난독, 뭐, 암호화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마지막에 그 스미싱은 잘 알잖아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스미싱을 막기 위한 방법은 그 뭐 세 가지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그 다음에 뭐 필터링 기법이 있는데 그 써놨습니다. 뭐 블랙 리스트는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화이트 리스트는 상당히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에 화이트가 이제 투명한 걸 말하잖아요. 안전하다는 것만 내가 딱 보게 한다 이거죠. 그럼 내한테 뭔가 막 오는데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이래 내가 등록 안 해놓은 거 나도 안 받는 게 많아. 하도 이상이 많이 오니까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궁금하니까 받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딱 받고는 못 살잖아 이게. 그 화이트 리스트 방식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이제 블랙 리스트 문제가 되는 것만 받지 말자 이거죠.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스미싱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읽어볼 거는 읽어보고 뭐 읽지 말아야 될 거는 읽지 말자 이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보안과 연관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많이 고민해 갖고 내가 책 내고 나서 다시 정리하면서 문제 만들어 본 거고 그래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거죠 1번은. 그래서 정리하자 그런 거고 그 다음 2번은 틀리면 안 되죠. 그 1번도 아까 보니 2명 맞췄네. 2번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내가 내본 겁니다. 아무도 안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은 그 해설에 이거는 물론 비슷하게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인정제도가 매우 중복되어 있어요 이게. 그랬을 때 특히 중복된 게 PIMS하고 PILL입니다 이게. PIPL 참. 다 그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이야기한 거예요. 단지 그 인정기관이 PI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 PIPL은 어떻게 된다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못 맞춰요. 이거는 이 문제 내가 낸 형식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왜 자꾸 난립을 해갖고 안 그래도 뭐 기업하고 이런 데 헷갈리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된다 그러는 거 왜? 자기 인정 이걸 해주면 자기한테 자기들 수수료를 받으니까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시험에서는 ISMS하고 PIMS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두 개는 이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하겠지만 ISMS하고 뭐 정부 거는 뭐 거의 안 나오고 PIMS 두 개 확실히 정리해놔야 돼 이거는.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해놔라 이 말이 이런 걸.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 4번은 다 맞췄으니까 그 4번에 암호화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고 5번까지만 하고 잠깐 휴식할 테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갖고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5번은 이 시도 응답이 작년도 국가직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내일 할 테니까 내일은 국가직은 오늘 하니까 대충 하고 서울시 지방직 국회 이걸 내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올 때는 이제 오늘 책 갖고 가갖고 컴퓨터 일반 내일 하잖아요. 그 앞에 거는 좀 공부하지 말고 뒤에 기출 문제를 막 정확하게 다 이제 분석해가 오십시오. 내용을 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시도응답 이게 나왔는데 그 문제가 틀린 문제예요. 그때는 대충 넘어가갖고 이 신청을 못했는데 시도응답 이 인정 방식은 뭐 대칭키, 뭐 비대칭키, 공개키, 뭐 디지털 설명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부하려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 대칭키 방식에서도 내부적으로 뭐를 쓰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근데 그는 말 없이 이제 시험에 나가고 뭐 지금 출제 낸 사람이 나는 도대체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이 5번은 이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도응답 또는 영지식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알고 있지만 너한테는 안 가르쳐주지만 내가 아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비밀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칭키 방식에서 비밀은 뭘까요? 대칭키 방식에서는 비밀키가 비밀이잖아요.
대칭키 암호에서 비밀키 말고 비밀이 있습니까? 없죠?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추가로 좀 더 이야기할 테니까 이 시도 응답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증명, 그 다음에 여기 검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시간의, 보통 이런 시간의 흐름이야, 이게. 그러면 너가, 시도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시도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그건데, 내가 할게.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 미리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아직, 그러면 이제, 이게 서버가 돼요.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럼 서버 측에서, 너가 시도해봐라, 도전해봐라, 라고 뭔가 주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얘가 크게 응답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면 얘가 시도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시도 값은 아무거나 뭐 1, 2, 3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컴퓨터니까 010을 줬다 가정해 보세요. 어떤 값으로 010을 줬다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010을 줬어.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 이 비밀키가 이제 101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비밀키가. 101로 하지만 100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요게 이제 비밀키야. 대칭키 암호에서. 그럼 이제 암호를 어떻게 하느냐?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XOR로 할 수도 있어요. 그 XOR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1. 또 전부 다르네. 그래서 이건 111 이렇게 되잖아요. 요 111을 보내주는 거, 그러면. 응답으로. 그러면 요 서버가 111을 받았어. 그럼 111을 딱 받아갖고, 이제 서버가 아는 게 뭐냐면, 요게 뭐라고? 요게 비밀키예요. 101이에요. 그 비밀키를 넣어갖고, 다시 XOR 연산을 하니까, 뭐가 돼요?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010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010을 딱 보내줬는데, 얘가, 010을 맞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는 대칭키 방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송수신자가 101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비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010을 보내줬는데 요걸 이용해서 요걸 딱 만들었는데 내가 요걸로 해보면 010이 나왔어. 그러면은 검정자는 너가 뭐를 안다고? 010을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 010을 보내준 건 아니죠. 비밀값을. 알고 있다는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에서 여기서 비밀이 뭐냐 했을 때, 비밀이, 프로전 책에도 이제 이게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밀하고 연관되는 게 뭘까요? 응답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 때 잘못 풀면 5번은 뭐도 할 수 있겠다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은 응답 값 4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인데 만약에 5번 문제에서 1번 비밀키가 없으면은 답은 뭐가 되겠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4번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비밀은 이거예요. 이 응답 값은 비밀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변경된, 쉽게 말하면 암호가 된 값이잖아요, 이게. 예. 암호문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겁니다. 이 시도 응답은 시험에 이제 자꾸 깊이 있게 놓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니까요. 몇 가지는 더 할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고 이제 요 보안 설명 다 하고 커밀도 다 설명할 테니까요. 예.